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혼인율이 많이 떨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물론 저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긴 한데요. 떨어지는 혼인율에 비해 국제결혼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주변만 봐도 국제결혼한 커플들이 제법 있거든요. 얼마 전에 사촌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사촌이 선생님인데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사촌이 교사로 임용되고 나서 처음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한 곳은 시골의 한 농촌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이미 10년 전에도 그 동네는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한 50% 정도 됐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은 안 봐도 뻔하겠죠?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주변의 케이스를 보면요. 일단 여성분들의 경우는 영어권 백인 남자들하고 결혼한 케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 여자가 가장 많이 결혼한 남자들의 국적은 베트남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에 시집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자들이 본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본국의 베트남 남자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백인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누나 친구 한 명이 미국 흑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간 경우는 있습니다. 제 주변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커플은 생각보다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커플의 경우에는 이 경우도 제 주변의 경우 대체적으로 잘 살고 있긴 한데요. 이 반대의 케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한국 남자들이 잡혀 살거나 이게 한국 남자의 문제인지 외국 여자의 문제인지 뭐 둘 다일 수도 있긴 한데요. 요즘은 보통 여자들이 조금 더 이기고 남편을 쥐고 사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서구권 백인 여자들의 경우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시부모님을 딱히 어른 대접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의 자녀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 TV에도 나오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아는 분일 것 같은데 그분도 국제 결혼하고 나서 집에 부모님 오시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와이프 눈치 봐야 되고 와이프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기도 하고요. 이게 TV에 나오는 거하고는 확실히 실제 삶이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선진국 출신의 백인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그렇게 착하고 어른들을 잘 챙기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의 경우에는 동남아 여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제 주변만 봐도 필리핀 여자분들하고 결혼한 케이스는 좀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만난 케이스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서는 한 번도 못 본 케이스인데 중매업체 통해 가지고 돈 내고 약간 매매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결혼한 케이스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주변의 형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거나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여자분들을 만난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아는 형 한 명이 띠동갑 넘어가는 것 같은 형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SNS랑 메신저가 다 사라졌어요. 느낌이 조금 쎄하긴 한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네요. 근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필리핀 분들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한국에 살아도 문제고 필리핀에 살아도 문제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본인들이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다면 더 심할 거고요. 그 반대로 필리핀에 살게 될 경우 서민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를 보내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안 좋은 동네가 아닌 이상 공립학교를 다녀도 애들이 알아서 영어도 배우고 현지 애들에 비해 공부도 곧잘 하는 편이라 대학도 잘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필리핀의 경우에는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서민 수준의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한국인 부모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학비가 또 필리핀 수준은 아니거든요.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애 한 둘 정도 되면은
국제학교 학비만 하더라도 연간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필리핀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죠. 그렇다고 한국 남자가 필리핀 여자랑 결혼했는데 한국과 필리핀이 아닌 제3국으로 가서 사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안 되는 케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다들 애가 생기고 애들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해철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지 오스본이라는 자기가 악마라고 막 이야기하고 콘서트에서 살아있는 비둘기 물어뜯고 그러던 분이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학교 갈 때 되니까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형이 수원역 근처에 사는데요. 그 형도 애가 학교 들어갈 때가 다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배정을 받으면은 그쪽에 중국 애들이 좀 있는데 많이 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만 학교를 다녀도 그 안에 좀 더 폭력적인 애가 있고 걔네들한테 맞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중국 사람한테 맞았다고 하면은 걔가 중국 사람이라 폭력적인 것 같고 좀 그런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남자와 동남아 여자의 결혼의 경우 이 아이들 양육하는 교육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 남자와 동남아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는 이 교육 문제, 양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형이 호주 국적인데 뉴질랜드 국적의 형수님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둘 다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제결혼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법적으로는 국제결혼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지만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은 보통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계는 한국계끼리, 중국계는 중국계끼리.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한국 사람과 중국계 아니면 뭐 베트남계 이런 식으로 같은 동양계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종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당히 괜찮은 경우가 아일랜드 남자들입니다. 아는 여자애가 아일랜드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걔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아일랜드 애들끼리 그 해외에 나가면은 다들 백인인 것 같아도 그 아일랜드 애들끼리 친하고 미국 애들끼리 친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친구도 보통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은 아일랜드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이 아일랜드가 영국 옆에 붙어 있긴 한데 그 둘이 성향이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서로 엄청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우 위치는 유럽인데 그 정서가 동양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대가족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고 가족과 친구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깊은 것 같아요. 우정이나 사랑이.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권 백인 남자애들은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손님이 와도 굳이 본인들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비위를 맞추거나 옆에서 뭐 자리를 지키고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근데 아일랜드 애들의 경우에는 먼저 말도 되게 잘 걸고 옆에서 음식이나 뭐 맥주 같은 것도 잘 챙겨주고 그렇게까지 할 말이 없어도 어떻게든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하고 결혼한 그 친구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최악은 중동 남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누님이 중동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애 둘 낳고 사셨는데요. 어느 날 남자가 바람피다 걸린 거예요. 근데 엄청 당당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동 자체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살면서도 그걸 엄청 당연하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너는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나와 연애할 여자는 따로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요. 그래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유전자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본능이나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여자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해외에 나가보면은 베트남이나 중국계 뭐 아니면 필리핀이나 이쪽 분들은 그 영주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젊은 여자들이 할아버지 뻘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경우를 제법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 얘기가 아니에요. 백인 할아버지들이 필리핀에 가서 논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동양권 여자들이 호주나 미국 같은 데 가서 그 나라에 있는 백인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이런 케이스들 중에 그냥 무난하게 잘 사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이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데
현지에서 태어난 직업도 괜찮고 예쁜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10년 넘게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피지컬도 좋고 좀 성격 자체도 남자답고 사람이 괜찮거든요. 성격이랑이.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말이 다 잘 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분은 오히려 더 잘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제 주변의 케이스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국제결혼 커플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경우보다 이혼율이 훨씬 낮은 것 같아요.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제 주변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게 흘러가는 꼴을 보니까 저도 이 국제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 국제결혼,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국제결혼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언어적인 장벽은 평생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한쪽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둘 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는 형이 중국 여자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해외 제3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을 왔을 때 이제 둘 다 들렀다 가긴 하는데 양가 모두 중국과 한국에서 되게 잘 사는 집들이긴 한데 뭐가 고민이냐면 애들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애가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갈 나이가 다 되는데 한국어나 중국어는 거의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알아듣기만 하고 영어가 제일 편하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애를 키우고 싶은 것 같지도 않고 한국도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남자이다 보니까 나중에 군대도 가야 되는데 한국어도 잘 못하고 정서 자체도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훈련소에 있을 때 그 20살이 아니고 27살짜리 미국에서 온 형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되게 오래 살았다고 들었는데 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못 땄나 봐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사람 특유의 눈치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리버리하고 많이 걱정이 되는 형이었는데 어떻게 잘 제대했나 모르겠네요. 훈련소 5주 동안 보고 끝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형 부부의 경우도 가장 큰 문제는 아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못해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최소한으로도 아이 대학 입학하는 것까지는 보고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 해외 생활, 국제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매몰 비용이 큰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에 체류한 시간이 길어지고 본인이 투자한 시간과 돈, 노력 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국제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다른 나라에 가기보다는 상대가 한국에 와서 살았으면 싶더라고요. 어쨌든 뭐가 됐든 결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